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지움 1.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 사용법.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감정은 얼마나 솔직한가. 진솔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 그래야 내 감정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긍정적인 진솔한 감정의 예로는 평안함, 침착함, 행복함, 생동감, 기분 좋은 흥분, 따뜻함, 사랑에 빠짐, 자유로움, 감사함, 낙관적임, 흥미로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그리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자. 2.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리프레이밍.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꿔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이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어라.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나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3.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습관화.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졌다. 한 해의 휴가를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화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게 현명하다. 반면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4.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 이유 기본적 귀인 오류. 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취하는 일종의 선입견이기 때문이다. 외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임에도 성급하게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내부의 원인 찾기로 쏠리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비판적으로 물어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많은 다툼과 시비를 줄일 수 있다. 5.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 점화 효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과 마음으로 점화시켜라. 평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출근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대내어라. 편안하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예의 바르다. 연구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미리 배려, 나 공정함 같은 단어들로 점화되었을 때 실제로 함께 게임을 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비교의 덫. 테스팅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이론. 안면 피드백 이론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 충분하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다. 찰리 채플린.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셈이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 동의하지 않음이 곧 당신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 노력하자.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당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11.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 부조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돈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12.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상상실험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통해 습관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 행태를 자동으로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그 시험 장소를 찾아 자리에 앉아 실제 시험을 치르는 상상을 해보자. 이런 상상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실제 시험을 아주 노련하게 치러낼 수 있다. 진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13. 상대방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주의의 함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라. 14. 능력 없는 사람이 자꾸만 선거에 나오는 심리 우월함 환상.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이며 매력적이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직장인 중 80% 정도는 스스로를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한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인격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된다. 근본적으로 우월함 환상은 자신의 가치를 왜곡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15.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동정 vs 공감. 우리는 공감과 동정을 구별해야 한다. 공감은 시련에 빠진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감을 하려면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잠시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한다. 16. 충고의 밑바탕에 깔린 자기 중심적 관점 투사. 좋은 뜻으로 한 충고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해주는 충고의 밑바탕에는 자기 중심적 관점이 깔려 있다. 심리학은 나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투사라 부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 습관과 경험을 고스란히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충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기거나 심지어 다치게 만들기도 한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결책이 남에게도 좋으리라고 믿는 것은 전형적인 착각이다. 그래서 충고가 뒤통수 때리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누군가 돕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상대방을, 그의 문제를, 그의 현실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진심으로 경청하라. 우리도 당신에게 충고 하나를 하자면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충고다. 17.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정박 효과.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느끼는 이해득실은 첫 번째 제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가격이 이후 협상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일 일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높은 액수를 불러라. 18. 통계 대신 기억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 대표성 휴리스틱. 19.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복천머리 효과 vs 최신 효과. 첫인상은 우리의 뇌리에 확실하게 찍히고 우리 뇌는 첫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기억하길 좋아한다. 소문과 선입견이 강한 위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첫머리 효과 때문이다. 위원회가 면접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아침을 골라라. 가장 좋은 것은 첫 면접이다. 첫머리 효과와 쌍을 이루는 것이 최근 효과이다. 맨 마지막에 얻은 정보를 뜻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근 효과이다. 20.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후광 효과. 우리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눈이 번쩍 뜨인다.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부른다. 개인의 한 가지 특성이 워낙 강렬한 나머지 다른 측면들을 덮어버려 전체 그림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현상이다.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것이다. 거꾸로 하나가 나빠 보이면 다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후광 효과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될 수 있는 한 합당한 대접을 누리고 싶다면 항상 이 효과를 떠올려라. 우리는 후광 효과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 후광 효과는 외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특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22.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자기 효능감. 인생의 만족도는 그 사람의 이른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상실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와 우울증 같은 병까지 부를 수 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말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이 우리의 통제 능력을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23.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자기의 암시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24.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종교 효과. 나 자신을 내 종교의 목표와 동일시한다면 이 목표는 말 그대로의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가치가 된다. 25.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널리 퍼지는 이유. 환상 오류. 26. 당신이 솔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인위적 희소와 전략. 인위적 희소와 전력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희귀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27.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단순 노출 효과. 처음에는 서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일은 단순 노출 효과 작용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자주 마주칠수록 우리는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단 조건은 첫 만남에서 보정적인 인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단순 노출 효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물건이나 상과 혹은 단어들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짤막한 광고 두 편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린 광고 전략이다. 우리가 의식하듯 그렇지 않든 인정하든 아니든 이러한 노출은 우리에게 실제로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심지어 반복 노출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뒤바꿔 놓기도 한다. 28. 10초 만에 면접 간에 호감을 얻는 한마디 유사성의 원리.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끼리 호감을 느끼는 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실제로 인간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서 신체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출신, 교육, 가족, 취미 등을 물어보라. 공통점을 찾으라. 30. 직장에서 서로 껄끄러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상호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고 호감을 갖는다. 34. 불규칙한 보상이 기대 심리를 높인다. 조건 반사. 보상으로 주는 뼈다귀를 이따금씩 문득 생각난 것처럼 주면 강아지는 매번 발을 내밀면서 언젠가는 좋은 뼈다귀를 깨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말하자면 중간에 보상 휴식 기간을 두는 것이다. 첫째, 만약 당신이 교육 목적으로 누군가 기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건설적 보상, 즉 불규칙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게 좋다. 35.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음 청소. 우리는 이따금씩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상처받고 상실감에 괴로워하거나 슬픔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시달린다. 그런 감정은 때로 몹시 불편하고 심지어 아주 위협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것을 두고 심리학은 억압이라 부른다.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억압이다. 36. 왜 나는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 동조 현상. 동조는 인간이 자신을 집단에 맞추려 하는 경향을 뜻한다. 37.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방관자 효과. 첫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본능적 감각이다. 긴가민가 할 때에는 본능을 따르라. 둘째, 당신 자신이 피해자이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다중의 무지를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셋째,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거는 방관자 효과를 기억하라. 38.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법 리액턴스 효과. 39. 세금을 미리 낸 사람은 탈세를 저지르지 않는다. 소유 효과. 심리 생리학에서도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 사람의 두뇌를 연구한 끝에 소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입증했다. 그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음에도 아픔을 처리하는 영역, 곧 대뇌 피질의 일부인 이른바 도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40. 창의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정신적 블로킹. 정신고착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거나 새롭고 의미 있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창의성이란 어떤 물건을 그 고유한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49.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충동 조절.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없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간다.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 지향적이다. 시작이 초라하고 미미해도 그들은 어쨌든 출발한다. 그리고 남들의 밀어내기 신공에도 꿋꿋이 버티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6장 내 인생의 최고 결정자.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을 알고 싶은가? 내 재정 상태와 커리어와 건강과 인간관계가 현재의 양상을 띠게 된 진짜 이유를 찾고 싶은가? 거울 앞에 서보라. 거기 범인이 있다. 범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형편이 좋은 것도 내 덕분이고 형편이 나쁜 것도 내 탓이다. 내 상황을 100% 내 책임 아래 두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내가 가지는 것이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차를 몰 수 있다. 내가 인생에서 겪는 것은 모두 나의 선택들에 기초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다. 때로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한 선택들의 결과다.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의 질을 높이자.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가? 직접 인생을 바꿔라. 다른 대안은 없다. 과거에 살지 말자. 책임지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자.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베풀지 않는다. 내가 행동하는 만큼 베푼다. 7장 시각화 훈련. 시각화란 눈을 감고 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는 것이다. 목표를 이룬 나는 어떤 모습일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내 모습을 미리 본다. 우리 마음은 실제와 상상의 차이를 모른다. 다시 말해, 내 뇌는 내가 지금 이 책을 실제로 읽고 있는지 상상을 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쓰되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꿈꾸는 집을 종류와 구조부터 문손잡이 모양과 페인트 색상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잘못이다. 빌 게이츠. 목표와 아이디어와 생각은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시각화는 운동 조절, 주의 집중, 지각과 인식, 계획 능력, 기억력 등 뇌 기능에 여러모로 영향을 준다. 시각화는 뇌를 훈련시켜 실제 수행력을 높인다. 시각화는 동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자신감과 능률을 높이고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마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뇌에 시동을 건다. 8장 확언의 힘.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암시다. 확언은 목표와 목적에 대해 보험 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해외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시각화에 따른 심상처럼 확언도 레스를 타고 우리 뇌로 들어가 내 신경회로망 배선을 바꾸고 생각도 바꾼다. 목표를 현실로 바꾸려면 사고 패턴과 자아상과 두뇌 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언은 내가 나를 목표 지점으로 끝없이 몰아가는 방법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성공자들은 성공을 확언한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삭인 말은 위력이 있다. 로버트 키요사키. 11장 웃음이 만병통치약. 항상 심각하게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웃음으로 붐비더니 펩티드가 온몸을 돌면서 면역계를 비롯한 신체 기관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건강은 결국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감정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펩티드가 달라지고 펩티드가 달라지면 몸에 퍼지는 메시지도 달라진다.